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갔는데 못 고친다고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침수론을 찾았다. 하루 전 찻잔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윤서는 병원에서 한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다음 진료는 3일 후.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아버지는 침을 맞아보기로 했다. 벌겋게 익은 피부는 진물투성이다. 그러니까 커피를 타먹으려고 식탁에 놨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커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윤서. 화상 부위에 바로 침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침을 꽂아두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침 꽂아놓고 한 5분에서 10분 이상만 가면은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가장 이제 화상에서 어려운 거에 그 아픔이거든요. 뜨겁다고 그러죠. 뜨거워서 그 못 견디는 겁니다. 지물이 나온 다음엔 반드시 그 자리는 아직 아픔기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침을 찔러놓으면 지물이 싹 말라버리면 아픔기가 없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물이 안 나온다면 그걸 벌써 나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 그대로 다음날 윤서의 상처 부위는 어제보다 진물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다. 약속 있다고 다 났다고 하시던데 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걱정이 되죠. 흉터 없이 잘 날 수 있을까. 여기서 진물이 조금 셋째 날 진물이 먹고 상처에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이제 그냥 놔둬도 상처는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진물 안 나오면은 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그냥 진물 딱 걷었잖아요. 조금씩 나온 데는 오늘 났으니까 이제 진물 안 나와요. 요거 딱지가 싹 끼는데 요거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쯤 되면은 딱지 싹 떨어져요. 과연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침 이렇게 찌르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역시 3일째 침을 맞고 있는 한결이. 뜨거운 국그릇을 엎질러 가슴과 뺨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의 드레싱 치료가 통증이 심해서 침을 맞기로 했다. 그 침 놓을 때 막 진물이 흘렀거든요. 침을 꽂은 데에서 진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쯤 그렇게 처치하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뭐 가슴이랑 다 고름이랑 해갖고 막 이렇게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굉장히 고민했죠. 하루 지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양방병원에 가서 어떻게 그걸 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사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막 했거든요. 이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날로 진물이 다 마르더니 일주일 만에 일반 철과 상처럼 두껍게 딱지가 앉았다. 그리고서 바로 벗겨지기 시작했다. 침 맞은 게요, 일주일쯤 되니까 딱지가 벗어지기 시작하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도 딱지가 워낙 두꺼워갖고 벗겨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딱지인데도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2, 3일 되니까 그냥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나는 이 두꺼운 딱지라 점점 줄어들면은 겉에 막 시뻘겋게 상처가 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쪼개지면서 그냥 탁 벗겨지더라고요. 상처가 여기 위에서부터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상처는 몰라보게 회복됐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2개월 만에 만난 윤서는 재롱이 한상이다. 가슴에 화상 흔적은 약간 남아있지만 입에서 턱, 목 부위까지는 전혀 흉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 다 망개진다. 네, 며칠 지나고 금방 딱지 않고 딱지 떨어지고 나니까 특히 이쪽은 흉이 하나도 안 나서 화상 입은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금방 빨리 나았다고.
윤서와 한결이는 피부의 진피 윗부분까지 손상된 2도 화상이었다. 이 경우 대부분 서너 번 침술로 완치되는데 3도 화상은 아직 시술해보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침을 놓으면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며 일주일이면 화상을 다 아물게 만드는 기술. 그것은 놀라운 침술의 효력임이 분명하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침은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양방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 치료를 해보기로 했다. 10년 이상 되신 분 있어요? 아픈 게 한 10년 이상 아프시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아프신 분. 그럼 그 원인을 제가 진찰을 해서 침을 놓으면은 무릎이 그 자리에서 통증이 없어지면서 행동이 시술자는 편해지는 거예요. 일진요법 연구회장인 김광호 씨. 무릎이 안쪽으로 아프냐, 바깥쪽으로 아프냐, 아니면 지금 다리가 오른쪽 바깥쪽이 많이 끌리네요. 예.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쭉 예. 끌리면서 지금 오시네요. 예. 이재천 씨는 7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팔 한번 쭉 올려보시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팔을 피는 거를. 그 이상은 못 피니까 요 이상은 못 예. 피세요. 네. 족태움 비경락의 한 혈자리인 태백혈에 한 개의 침을 꽂았다. 네, 팔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아, 이거 뭐 팔이 뭐. 예. 팔 쭉 펴보세요. 주먹을 쥐시잖아요. 아까 주먹 못 드셨는데. 팔 쭉 피시고요. 힘이 쫙 들어오는구나. 펴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피잖아요. 아까 이렇게. 태돈혈에 다시 침을 한 대 더 왼쪽 놓았더니 오른쪽하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어디 차이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네. 언제 아팠냐는 듯 머리 위까지 팔이 조금만 쭉쭉 펴주면 펴진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팔이 뭐 아까 지금은 좌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혈자리라는 거는 어떤 화살의 관역인데 그 관역이 저희가 침을 놓다 보면은 1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7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에 놓았을 경우에는 침이 자침 시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침을 낳고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3점짜리를 놨다. 그러면은 침이 들어갈 경우에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도 조금 떨어지고요. 아까는 오른쪽 다리를 끌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지금 상당히 높이 드시는데요. 그냥, 예. 그냥 걸어보세요. 예, 예. 단 2대의 침으로 굳어있던 팔이 움직이고 발걸음도 가벼워진 이재천 씨는 몹시 놀라워했다. 예. 예. 그 어떻습니까? 침 아까 보셨지만 딱 2개 놓고 이렇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 아유, 옆에까지 치료하는 건 뭐 몇백 그냥 하루에 그냥 좋아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쪼그려서 앉아보세요. 최대로. 수년째 무릎을 구부리고 앉지 못한다는 김영순 씨.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 뭐 아까 여기가요. 이번엔 손바닥에 소부혈에 역시 침을 한 개만 꽂는다. 힘이 아프세요? 심장으로 침을 보내가지고 이 무릎 쪽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침을 놓은 지 채 5분도 안 돼서 다시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다. 앉아보세요. 어떠세요? 아까는 못 앉았죠? 그렇게 다시 일어나 보시고요. 예. 손바닥에 놓은 침이 어떻게 불편한 무릎을 움직이게 할 수 소리 나는 있었을까? 것도 이게 퇴행성 관절이 워낙 오래돼서. 근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심장의 열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답답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병으로 와요. 심장하고 무슨 관절하고 퇴행성 관절하고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의학적인 원리로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분은 심장입니다. 어떠세요? 침 한 번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왜 눈물은 왜 흘리세요? 여기 그렇게 막 복잡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생각나셔서
그것 때문에 이게 병이 왔다고 그러니까, 네. 심장병 병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침술의 효과는 첨단 의학기기로 측정이 가능할까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다리가 당겨서 걷기 힘든 환자에게 침을 놓기 전과 놓은 후 심장박동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변화의 폭이 크면 침이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최신 근전도 기계 측정은 한 재활의학과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침 맞기 전이 이건가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선호도 굉장히 예. 침폭이 커지고, 커지고 그 베리에이션이 많아진 32.9에서 48% 이런 식으로 늘어났네요. 계속 네. 무릎 관절의 그 자율신경이나 통증의 변화뿐만 아니라 침을 통해서 전신의 그 자율신경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이런 전신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발에 놓은 침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환부에 효력을 미치는 것일까?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인체에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그러한 기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기로서 생명력으로서 표현이 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각종 장부의 기 또는 안에 있는 기, 바깥에 있는 기 또는 위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기 또는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는 몸속에서 경락이라는 통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오장육부를 연결한다. 각 경락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극점, 경혈이 자리 잡고 있는데 14개의 경락에 모두 365개나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경락과 경혈을 치료에 이용해왔다. 그 경맥은 장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경맥 속에는 우선 경맥 자체가 기가 통과하는 하나의 터널이지만 거기에는 보다 더 기가 많이 모여있는 그 계곡물로 치면은 계곡이 하나의 기의 터널이고 웅덩이가 하나의 경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사입니다. 그러면 족양명 위경에 있는데 족양명 위경에 무릎 아래에 있는 경혈을 자극을 함으로써 위의 모든 어떤 그 분비 기능을 위액의 분비 기능을 조절시켜준다든가 어떤 위의 염증을 좀 더 조절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침은 경혈을 자극해서 기의 평형을 유지시키고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경락과 경혈이 과연 실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 교수인 조정희 박사의 연구가 94년 8월 세계적인 과학지 디스커버에 소개되면서 이 논란은 획기적인 전개를 맞는다. 14경락 중 하나인 족태양 방광경이 시작하는 발끝 지음표를 침으로 자극하면 뇌의 시각 피질의 산소와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방사선 단층 촬영으로 밝혀낸 것이다. 그것은 눈에 빛을 쬐일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다. 즉, 눈과 발끝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어떤 통로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경락인 셈이다. Phenomenon of sticking a needle into the little toe and for the visual point and seeing a signal in the back of the brain for the visual cortex is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is an example of the best of science. It's called a phenomenon. And then we say there's a black box in between the needle and the functional MRI signal, and we can start to look, is it a nerve pathway that nobody's discovered before? Is it a meridian pathway? How is the signal getting from the toe to the brain? This is the excitement of the future directions.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난 1월 윤성호 씨가 119 구조대에 안방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토목 설계사인 윤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는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더니 쓰러졌다고 한다.
앉아서 어떤 뭐 서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그냥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급차에 그냥 실려가지고. 급성 디스크였다. 환자를 서게 하고 한의사는 양쪽 발과 팔꿈치 등 몇 군데 경혈점에 바로 침을 꽂는다. 디스크 세계가 너무 너무 심하게 튀어나왔어요. 뒤에 있는 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고 있어요.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네, 5, 6, 7,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 둘, 허리를 더 편인해 주세요. 허리를 핀 상태에서 허리를 쭉 피세요. 5, 6, 침을 놓고 나서도 환자를 눕히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걷게 만든다. 통증이 있어도 자꾸 움직여줘야 뭉친 근육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아픈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침을 꽂은 지 10여 분 만에 윤성호 씨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이거 뭐 기적 같으네. 기적이네. 이건 기적이라. 내가 완전 기적이라. 완전히 뭐 돌덩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 5분 더 받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치료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디스크가 있다든지 허리병이 있을 때는 꼭 사용해야 될 근육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이 되죠. 그 퇴행이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자극을 주어서 그 부분이 다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면서 걷게 되는 거죠. 이 색다른 침술의 명칭은 동작침법. 발의 행간과 곡지혈을 비롯해 허리 근육과 관련된 혈자리에 침을 꽂아 통증을 억제해서 안시던 근육을 쓰게 만드는 것인데 디스크나 악관절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6개월) 후 다시 만난 윤성호 씨는 주말마다 등산을 빼놓지 않고 다닐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통증 해소에 특별한 효과를 보여온 침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쥐에 족삼리 혈에 전기침을 30분간 꽂은 후 꼬리에 뜨거운 열을 가하고 얼마나 견디는지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침을 놓지 않은 일반 쥐의 경우 3차례 실험에서 약 3초 만에 대부분 꼬리를 든다. 반면에 전기침을 시술했던 쥐는 6초 가까이나 뜨거운 열을 견뎌낸다. 침 자극이 통증을 억제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침술의 효과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97년 11월 미 국립보건원은 침술이 통증을 억제시키고 전식과 관절염은 물론 수술 환자와 임산부의 구토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70년대) 초반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침술이 알려진 이후 미국은 가히 폭발적이다 할 만큼 침술이 붐을 일으켰다. 그 무렵 미국에 건너와 네바다주 리노에서 30일간 침을 시술해온 한의사 박성배 씨. 네바다주는 한의사를 동양의학 닥터, 즉 양방의 닥터급으로 격상시킨 미국 내 4군데 주 가운데 하나다. 아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진료비가 비싸서 주로 백인 환자들이 찾아오는 편이다. 병원의 수술을 마다하고 4개월간 침을 맞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했다는 루자. 그녀는 요즘 눈에 발병한 녹내장을 치료하는 중이다. This is my own idea that if it'll help give me some more comfort because the eyes have been really irritated and watering and itching, and when I went back to see the ophthalmologist, the vision was better, and
I could read the eye chart basically better. So he was, and the pressure in both eyes was less, right? From the South Korea, the NBC. 이곳엔 통증 말고도 관절이나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부류의 환자들이 찾아온다. I'm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menopause and had hormonal imbalance and developed a uterine fibroid. And I'm being treated for that with acupuncture and oriental herbal medicine. And how is it coming so far? Excellent. 얼마 전까지는 주로 폐인계통, 주로 폐인계통으로 쭉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슈런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증상을 치료했다 넣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않고 그걸 폐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은 변화가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인식이 돼서 다른 분야에도 지금 이제 조금씩 폐를 좀 하기 시작을 좀 하고요. 미국의 한의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76년. 여기선 한약을 식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로 침을 시술하고 그래서 침구사라고도 불린다. 현재 침을 시술하는 한의사는 무려 12,000여 명. 전국에 한약을 가르치는 대학만도 50군데가 넘는다. 그중 한 곳인 삼나 한의대. 이곳에선 진료도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 진료까지 할 정도로 환자들이 몰린다. So, alright, you only get the edema in the morning. Right. And then it goes away when you start walking around. Exactly. Alright, this is every day you have this problem? No, I get acupuncture and it's gone for about a week or so, and then I come. Okay. Here? No. 5년 동안 임상을 만든 콜백 교수는 이곳 환자들의 70%가 통증 때문에 오지만 천식, 알레르기, 면역 질환 등으로 차츰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Beautiful. Well, I guess initially people assumed acupuncture was only for pain relief, and that really is what most people in the past have used it for. However, recently there's been an awareness that acupuncture is really one small part of Oriental medicine, and that Oriental medicine can treat more than just pain. It can treat internal disease and problems with the mind and so on. It seems to be across the board for the most part. 뜻밖에도 에이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프레드 씨는 10년 전 에이즈 양성 반응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를 해오던 그가 친구의 권유로 침을 맞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째. 장기간 HIV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이 한방에서 얘기하면 성분이 많이 부족하죠. 진액이, 그러니까 음낭에서 음어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하면 얼굴이 지금 많이 붓지요. 허열이 많이 뛰고. 같이 발병했던 환자들은 대다수가 사망했지만 프레드 씨는 생활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이것이 침솔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Well, I'm still alive and I'm still reasonably healthy. Well, I feel it helps keep me healthy. And for the most part, it hasn't been uncomfortable. There are a few points that when the needles go in, I feel it, but otherwise, no. 섬나대학은 4년제 과정이다. 전교생이 약 300여 명. 초기엔 동양계 학생들이 많았지만 최근엔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That's 6.5, right? And you know that this point, and the other way is that. 그러다 보니 경혈과 경락의 명칭을 모두 한자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수밖에. 해서 그들 나름대로 경혈의 이름을 숫자로 바꿨는데 예를 들어 폐는 영어로 lung, L-U-N-G니까 폐경에 속해 있는 경혈을 지적할 때는 L1, L2, L3 등으로 표기한다. 중요한 각 장기마다 이렇게 모두 번호를 붙여놓았다.
Well, what I love about the program is just the holistic nature of what we're learning, and how we're learning to actually interact with people in a different kind of way, with the 5 elements. And it's a totally new idea for me, and I love that part. I think for a Western mind, it's very different to just learn to look at the world with another possibility, with another way of looking at life, and at how to hold health in a person, and how to hold treating a person. 마약 문제는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금폐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됐다. 마약 범죄자들을 형무소에 보내는 대신 먼저 치료를 받게끔 하자는 것인데, 그 치료법 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 바로 침술이다.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정부에서 소비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한의업계로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약 중독자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침술의 효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뉴욕 링컨 센터는 그 궁금증을 푸는데 단서를 제공해준다. 여기선 귀에다 침을 꽂아서 마약을 끊게 하고 금단 현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다. So far so good. It's improved a lot. It's changed a lot of my life, and it has worked, especially for physical. Definitely effective. The reason why is because I have a drug problem, and that help ease my cravings for drugs, and also I'm bipolar, and it helps me to relax. That's great. Very much. 이 침은 자궁 안의 태아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을 귀에 대응시키고 각 장부에 상응하는 점에 침을 꽂는다. 마약 중독 치료에는 교감신경과 신문 그리고 폐의 세 군데 경혈을 주로 이용한다. What we see is, first of all, there's no other treatment that helps reduce craving for cocaine and crack cocaine. So the acupuncture treatment, number 1, cuts down on their craving. Number 2, it makes them easier to trust and talk about things, easier to think about things. And number 3, it shows them you can sit quietly and be safe. Because the person who's using drugs, they don't feel safe in their own body. 마가렛이 처음 마리화나에 빠진 것은 15살 때였다. 나중엔 코카인에 중독돼 20대를 고스란히 탕진해버린 그녀는 2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6명의 아이가 남겨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I noticed, I had started progressing. I would spend all of my money. I just went overboard with it. I was neglecting my responsibilities as a mother, and I just decided, well, it's time to stop. 링컨 센터에서 침 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마그렛은 마약을 끊었다. 오랫동안 시달리던 두통도 말끔히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침을 맞는다고 한다. When I was getting acupuncture treatment, I consider it to be like a little pinch, where it's that, a little pinch on my ear compared to saving the rest of my life. But did you... 몇 가지 질환에 대한 탁월한 임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해도 과학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서양 의학의 본산지 미국에서 침이 이토록 주목을 받는 까닭은 무엇인가? Acupuncture is this much of a whole field of medicine that incorporates many other aspects of an image of the human being and health and illness. But I know that Western medicine has lost some of its heart,
its soul, and its capacity to heal. It is incredibly precise scientifically and has amazing skill at diagnosis. But as healing goes, it has lost its heart. 다루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고 질병이지만 서양 의학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동양 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 어느 한 부분을 미세하게 보는 것은 서양 의학이 뛰어나지만 그럼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전체, 즉 인간의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걸 강조하는 게 동양 의학이다. 사람들은 서양 의학만으로 모든 질병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도, 중국, 티베트 등 동양 의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데다 비용도 훨씬 저렴했다. They know that, for example, a lot of women who are having breast cancer and are in treatment, they'll often send them now for acupuncture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radiation or chemotherapy. It's well known. And so it enhances the healing process. So the public seems I think acupuncture in this country actually now I think would be considered mainstream. 미국 정부도 침을 비롯한 대체 의학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올해 예산만 해도 8,900만 달러, 10년도 채 안 된 사이 40배나 증가했다. 중국 최고의 의사인 황제의 내경에는 편석이 동방에서 전해져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편석이란 돌로 만든 침으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오래된 의료기구다. 이후 뼈를 연마한 굴침을 거쳐 쇠붙이로 만든 침이 정착했는데 크기와 모양 또 용도에 따라 9가지로 분류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몸속의 기를 다스리는 전통적인 치료법들이 잘 보존되어 온 나라 중국. 베이징 중일 우호 병원에서 중의사 백옥란 씨를 만났다. 왼쪽 눈꺼풀이 처지고 부어서 일주일째 눈을 못 뜬다는 할머니. 진단 결과 정맥이 제 기능을 못해 우려혈이 생겼다고 한다. 튕기듯이 찌르는 이 침법은 일명 비침. 손놀림이 상당히 빠르다. 이번엔 눈 뒤쪽까지 침을 꽂을 거라고 했다. 眼穴不许动，眼穴不许动，眼穴不许动。哎呦，闭，闭的不，眼穴不许动，眼穴不许动，眼穴不许动啊。 침을 끝까지 찌르고 빼내자 신기하게도 환자의 눈이 떠졌다. 看我的呢，真大了是吧？哎，看不见？大了吧？我一般仰面朝天的时候，比较好。好，好的。药穴补法也是纠正一飞，纠正一飞。这个飞的目的是什么？加上气血循环，特别加上气的循环，气补气力量非常强。啊，我们做肌电图作用吧，扎完以后我要纠正一飞的话，做肌电图和一般扎针完全不相似。这一击后你就一下把针能够，你看针吧，你看不见，针都在转。所以做肌电图的时候，根本它的肌电图的血液循环、肌温度情况要大于其他的一般手法针。 9분 움직인 뒤에 튕기는 비침은 자극이 강해서 중풍과 소화기 계통 질환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백옥란 씨는 침을 뜨겁게 달군 화침도 시술하고 있었다. 50견 환자의 딱딱하게 굳은 어깨 근육은 화침으로 찢어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다고 한다. 이 근육이 딱 굳었대요.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아파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보세요. 지금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들질 못해요. 아파가지고.
이거 알아본 사람이 알지 모를 거야. 난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침술은 양이와 더불어 임상에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환자들의 신뢰도 역시 크다. 병을 얻은 후 양이보다 먼저 중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농촌 환자는 35%, 도시에서도 25%나 된다. 중국 정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침법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传统医药包括中医、中药的这些优势进一步呈现在美国老百姓面前的话，那么将来中医针灸术发挥的作用不会停留在单纯是对西药的补充，我想它的应用范围会不断的扩大，不断的会用于治疗难治疾病，不断的会治疗一些复杂的疾病。那么将来在会美国的常见病、多发病里面也会广泛使用中医中药，这样子，那么我想。 침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이미 서방 세계에 파고들었다. 미국에서 침은 중의학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 침과 원서들이 번역돼 교재로 사용된다. 생각지도 못한 사이 한의학은 국제사회에서 중의학의 아류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랬는데 지난 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침술에 승부수를 던졌다. 7년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이정희 씨.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병이 처음 생길 때 네. 어떻게 시작됐어요? 양쪽 어깨가 아프고 양쪽 어깨 저리고 또 톡톡톡 튀는 그 근육에 톡톡 튀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경련처럼. 네. 경련처럼.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부터는 상하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오른손 전혀 안 되시고? 안 되고. 그나마 요거. 현재 이정희 씨는 오른손은 전혀, 왼손은 엄지와 넷째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이고 목은 가누지 못한다. 다리도 발가락만 겨우 굽힐 정도로 마비된 상태다. 좋으시네요. 치료의 패턴을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침을 가지고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약침을 가지고 병의 진행을 막아주고 봉약침이라고 이제 불의 독을 이용한 치료를 가지고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호전을 시키는 그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네. 발에 놓은 침은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깨에서 목까지 위축된 근육은 봉약침으로 풀어보기로 했다. 봉약침은 벌의 독을 추출해서 만든 것인데 일반 침을 이틀이나 3일 동안 계속 돌리고 있는 것에 버금갈 만큼 자극이 아주 강하다. 대단하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아프세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뭐 아주 자그마하지만 완전히 그 부분만 아주 핵폭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대 그 기억이. 이제 그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아픈 고통이 얼마만큼 갈까 하고 굉장히 겁이 먹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또 싹 조금씩 그 강도가 옅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오럴만 할 정도야. 오럴하대 정도? 지금 좀 오럴하지. 루게릭병은 온몸의 근육이 위축돼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불치병이다. 9년 전 발병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온 지 벌써 5년째인 송재규 씨.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의 근육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부인의 간호가 없이는 하루도 버텨내기 어려운 송재규 씨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기꺼이 힘든 모습을 공개해줬는데 이정희 씨도 매일 이런 공포감 속에서 살고 있다.
2주 후 다시 만난 이정희 씨는 혼자 일어서 보였다. 어때? 서 있는 거? 목도 제법 가는다. 발걸음을 떼더니 놀랍게도 침대까지 걷기도 한다. 손가락이 마비됐던 오른쪽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이고 아무 감각이 없던 팔에도 힘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오죠? 지금 팔꿈치 전체에서 힘이 온다. 힘이 좀 하지 마. 조금씩 아주 그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은 그 환자분이나 제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반응들이고. 몸의 기운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 팔에 위축이 된 걸 보면 그 심장하고 소장 쪽이 지나가는 그 경락에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마비의 최초의 시작은 거기서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장까지 같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 한 달째. 이정희 씨 목에 전보다 힘이 더 들어가 있다. 지금 걸터 앉은 데서 혼자 일어났잖아. 그거 된 지가 한 열흘 됐네.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건 허리에도 힘이 받쳐준다는 얘기다. 내 몸에 조금씩 운기가 돋으니까는 매일 1시간 남짓 병원 밖으로 산책을 나오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산책도 하고. 요즘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냥 점심 먹고 나서 산보 자연스럽게 갔다 오고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한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럴까 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가다가 보면은 도원교육 같은 데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정희 씨에게 시술한 봉약침은 최근 들어 임상에 많이 쓰인다. 이 농장에선 벌통 아래 은과 구리, 티타늄, 주석에 4가지 합금선이 배열된 채독판을 넣고 약한 전류를 흘려서 벌이 분비하는 독을 채집한다. 벌에 타액이나 꿀, 꽃가루 등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벌독만 채집하는 기술은 이 농장이 자체 개발한 노하우다. 소분을 한다라는 거죠. 수거된 벌독은 약잼합계 무균실에서 불순물을 여과한 후 동결 건조시키고 이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봉약침으로 사용한다. 여기선 한약재를 여과해 여러 종류의 약침도 만드는데 인체에 투여하는 거라서 일반 제약회사 수준의 현대적인 시설은 필수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약침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의 효과가 크다. 3일 전 타박상을 입은 뒤부터 허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미행 씨. 보면은 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휘었어요 지금. 응? 예. 지금 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어느 정도 커브를 형성해야지만이 허리가 어떤 그 스프링 역할을 해주면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는데 허리가 지금 뼈를 싸우는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추 자체도 지금 일직선으로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급성 근육통이었다. 아프시죠? 네. 이 교수는 봉약침을 선택했다. 됐어요. 봉덕이 들어가면 피를 맑게 해줘서 뭉친 기를 풀어준다고 한다. 네, 됐어요. 네, 잘하시네요. 저 지금 바로 질러. 내가 보시고 어떨지 판단만 보시고 있어요. 침을 맞은 지 20분 남짓 됐을까. 허리를 꼼짝 못하던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선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아프지 않아요? 걸어가 나가보세요. 창피한데. 아니, 한번 걸어 나가보세요.
환자 자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휠체어도 처음에 못 타가지고요. 예, 들것에 실려 다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 한 대 맞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너무 믿기 어려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침은 일반 침이 어떤 기계적인 자극만 주지만 이거는 침의 효과와 그 다음에 발적을 나타내는 아주 가벼운 열감을 2, 3일 동안 이렇게 빨갛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런 뜸의 효과와 그 다음에 이 봉독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약으로 인한 피를 맑게 해주는 정혈 효과, 부항 효과,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침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치료법이고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봉약침과 더불어 요즘 주목받고 있는 침술이 약침이다.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박성범 씨는 지난 겨울 난데없는 복병을 만났다. 거기 여기 있구나. 여기 빠지는 데입니까? 예, 여기가 빠지는 데고요. 예. 원래는 이제 이쪽에 절반은 치료가 됐지만 동전 크기 정도로 머리카락이 쑥쑥 빠져버리는 원형 탈모증이었다.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퍼주셔가지고 한 21군데 정도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단경락 요렇게 이제 머리털이 빠지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거의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진짜 대머리가 될 정도의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지는 심정으로 치료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10회 정도 이렇게 침을 맞고 몸의 기혈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는 일반 침이 환부엔 홍화시에서 추출한 약침을 시술했다. 혈자리에 한약을 묻어두는 약침은 약물과 침 자극이 같이 들어가 효과가 매우 강하다. 홍화가 활열 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화라는 그 식물 자체가 활열 거어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활열, 피를 이렇게 잘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 거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혈액의 순환의 흐름이 정체가 돼가지고 그 발생한 그 비정상적인 혈액 노폐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새 머리 감으시면서 머리카락 치료 3개월 후 박성범 씨가 마지막 점검을 받았다. 거의 없으시고요. 요 부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허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탈모가 심했던 정수리 쪽은 머리카락이 촘촘하게 자라올랐고 동전 크기만 했던 환부마다 모근이 다 자라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모두 17차례 침을 시술한 결과였다. 침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7월 마지막으로 이정희 씨를 만났다. 하루에 1000번에서 1200번. 많이 하시네요. 돌리는 건 시간은 한 20분 정도, 20분 좀 넘게. 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봤다. 입원하던 날엔 다리의 온도가 낮고 발은 아예 찍혀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쪽 발가락까지 선명하고 혈류량도 증가했다. 혈액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근육의 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경의 그 기능 저하를 보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폐활량도 측정했다. 51세, 165cm의 건강한 여성 평균 폐활량은 2740cc. 종국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류게릭병이라서 폐활량 수치는
이정희 씨에게 놓칠 수 없는 생명줄이다. 얼마 나왔어요? 2200씩. 폐활량은 하루에 3번 측정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재는데 5월달엔 1250이던 것이 계속 증가해서 7월부터는 2000선을 넘어설 만큼 부쩍 보존됐다. 하여튼 2000만 넘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예. 괜히 그날 한 거 다 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지. 이 ALS는 좀 거의 예외적으로 좀 비가역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빠지는 것이 아주 일관된 어떤 좀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암이나 다름없는 암보다도 더 예후가 불량하다 볼 수 있죠.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받고 증상이 이렇게 현저히 호전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평형이 깨지는 데서 병이 온다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경혈을 자극해서 기의 평형을 유지시키고 병을 낫게 한다는 침의 원리. 그것은 수천 년의 경험과 임상이 축적된 지혜의 보고다. 그 침을 이제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과학적인 틀로 검증되고 다양한 치료 효과가 밝혀지면서 신비의 허물을 벗고 있는 동양의학 침. 그 침술의 가능성에 우리는 좀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MBC 스페셜 의학 대발견 왜 침인가? 그 두 번째 시간 난치병에 도전한다. 현대의학의 한계, 암, 뇌졸중, 소화신경 질환에 침술이 도전한다. 서양의학의 본거지 미국에서도 난치병 치료에 침술이 사용되는 조상들의 지혜 침술에서 21세기 새로운 의학의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8월 31일 밤 11시 5분